저는 궁금한 게 네. 96년생이시잖아요. 네. 저희도 80년생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요? 몇 아니 년생이야? 저는 근데 그러면? 러시아에서 살아가지고 러시아는 96년생이라고 아니 한국에서 몇 년생이야? 한국에 뭐 거의 안 물어보세요. 계세요. 네, 한국에 거의 없어요.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러시아도 너무 일찍 가가지고 몇 살? 8살? 여덟. 그럼 지금 러시아어가 더 편하시겠네요. 네, 한국말이 엄청 불편해야죠. 네. 그 정도야? 부럽다. 지훈님 뭐가 더 편하세요? 저는 한국말이 이제 편해요. 저는 한국말이 편해요. 저희 이번에 545의 두 번째 시리즈에 출연하게 되신 저희 피아니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는 본인이 직접 해주고 계세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시면 러시아어로. 여기는 그 번역 안 돼요. 한국어로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나인입니다.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큰 선풍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네. 피아니스트로 등극하신 저희 유나인 피아니스트.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제 KBS 이제 라디오에 또 출연하셔가지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 상당 부분 제가 많이 올려드렸어요. 진짜로. 제가 출퇴근하면서 요즘에 조금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야, 네. 얼마나 좋아하시면. 좋더라고요. 네. 유독 리액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저희 이번에 출연하는 영상에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유나인 피아니스트 최근에 이제 모차르트나 뭐 KBS 나온 거 좋으니까 한번 지휘자님 보셨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이제 PR도 하고 제가 좀 감사합니다. 숨은 주럭처럼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튜브 영상 보면 좀 깜짝 놀랐던 게 되게 어린 시절부터 영상을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 아빠가 아버님께서 하신 유튜브에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건 다 추억이고 기록이야 하고 하셔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다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어렸을 때 몇 개 봤어요. 또 제가 아우. 그것도 조회수 제가 유나인 피아니스트 더 대성하면 제가 언제 한번 초대받고 가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 유나인 씨 그 프로필 보면서 되게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은 유학을 가더라도 뭐 정말 빨라요. 뭐 초등학교 뭐 고학년? 그것도 되게 빠른 거고. 그것도 빠르죠. 고등학교 때 가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입장으로서 와 그래도 저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보내는 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빠도 같은 같은 마음이셔가지고요. 못 보내 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가셨어요. 아버지랑 네, 아빠, 그것도 좀 엄마, 특이해요. 그리고 왜냐면 동생 어머니 다 갔어요. 온 가족이 가.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민을 가신 거구나. 지휘자님 자녀분이 정말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고 하면 여기 사직서 내고 같이 아니죠. 저는 여기에 뼈를 묻을 거고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미국이랑 러시아랑 많이 고민을 하셨던 네.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러시아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그럼 네네. 부모님께서는 거기서 일을 실례지만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시고 한국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죠. 러시아에서 네. 동생은 또 동생도 이제 러시아를 가가지고 근데 동생도 굉장히 재능이 있는 피아노? 친구여가지고요, 음악적으로. 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너 일도 좀 와봐 해가지고 노래 좀 불러봐. 노래. 리듬 좀 쳐봐. 애기니까요. 네. 4살, 5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기니까 너 좀 괜찮다 하고서 바이올린 좀 해볼래? 그러면 동생분은 바이올린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올린 하고 있어요. 제가 4살인데. 사사심 그 교수님이 되게 이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교수님 엘리스 비르살라지 교수님은요. 사랑해요.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회생활. 저는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사회생활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 진심이니까. 진심이니까 그렇죠. 제가 진심이니까. 교수님은 한 12살, 13살에 처음 뵀는데요. 그때서부터 교수님이 진짜 음악뿐만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 자체를 배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항상 사람 자체를 배우는 것 같아서 좋다고. 저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유나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릴 때부터 콩쿠르에 도전하셨더라고요. 첫 네, 콩쿠르 맞아요. 도전 나이가 볼쇼이 홀이라는 데서 데뷔 무대를 가졌거든요. 네. 오케스트라를 콩쿠르를 통해서. 볼쇼이 홀은 이제 플리트뇨프, 호르비츠, 미길리스 등등 방클레이브 되게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시는 그런 홀인데 그때가 제가 9살이요. 9살? 오케스트라 해변을 그때 네. 처음 9살 때? 네. 무슨 곡으로?
저 그때 마흐 콘체르트 아, 쳤어요. 바 네. 콘체르트. 방송국에서 열리는 조금 큰 콩쿠르, 애기들 콩쿠르여가지고 그때가 첫 콩쿠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사진들을 보니까 약간 예. 삐삐머리 하고서 콩쿠르 나간 적은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네. 한국 콩쿨? 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거기서 제가. 계속 학교 다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뭐 콩쿨을 아니요, 그 전에 한 거죠. 아, 그 전에 네. 8살 전에 6살 전에 한국 한 거죠. 콩- 아, 콩쿠르를? 네네네. 그러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콩쿨이 있었나요? 연주적으로 가장 폰초 블라지게로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쇼팽 콘체르토를 했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저한테만 소중했던 이유를 설명해야지 저희가 뭐 방송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쇼팽 곡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가지고 좋았죠. 네, 다행이다.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한국에서 연주자 생활을 좀 시작하신 거죠. 네, 외국에서 더 연주가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쵸.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막 되면서 한국은 또 기회가 많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렇게 오래 있을 계획이 제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러시아를 원래 갔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도 지금 연주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못 가고 한국 연주도 미뤄지고 하다가 지금 제가 4개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오래 있어요. 저 원래 한국 오면은 길어봤자 한 3주? 4주? 음식은 뭐가 더 맞으세요? 음식이 한국이요. 한국. 러시아의 굴라시? 뭐지? 보르시랑 굴라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전 몰라요, 사실. 처음에 피아노 시작이 4살 맞죠? 네. 근데 4살 때 처음 시작한 건 당연히 부모님이 제가 발레를 했어요. 제가 발레를 했는데요. 몇 살? 그 살 나이 전에? 때죠. 네. 그날 때 4살 때 발레를 했다고요? 네, 4살, 5살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은 나요. 4살 때가 기억이 나요? 네, 기억은 나죠. 내가 그때 4살이었어. 이게 기억이 나는 아니 게 그 아니라요. 희미하게 그걸 저, 했었다는 발레를 내가 그거를 했는데 그때가 4살이었어요. 20년 전 기억나시잖아요. 20년 전은 이렇게 해야지 기억이 나요. 똑같이 다 20년 전 기억이라고 하면 20년 전 기억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4살이라고 하면 40. 처음에 그럼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저는 진짜 쭉 발레를 하고 싶었는데요. 재능이 없었어요. 재능이랑 그 타고난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테스트를 받았어요. 아, 테스트를 네, 받았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라도 있어야 돼라는 마인드여가지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아, 네. 발레는 아니야. 발레는 아니야. 안 돼. 안녕. 그럼 발레 하면서 또 피아노를 같이 했으니까 그럼 피아노로 쭉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쭉 그때 하다 어렸을 보니까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나이인데 네. 그때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성장할 거라는 걸 당연히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님 그거를 어떻게 부모님도 아마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유학을 가는 게 네. 좋겠다 그렇게 네, 해서 그때 제가 김지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그분께서 이제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해주셔가지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쉽지 않다 진짜. 와, 이것도 정말 특이한 스토리네요. 저는 어떻게 처음 피아노를 만졌는지는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요? 나는데요. 기억이 안 그냥 항상 있었어요, 피아노가. 항상. 아. 피아노 치는 게 어렸을 때 기억하는- 좋았어요? 피아노 치는 걸 굉장히 저 연습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게 그거 되게 달라요. 특이하네. 그거 뭐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연습이라는 거는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공연이 있거나 예. 콩쿠르가 있어요. 근데 피아노 연습을 치는 해야 돼요. 피아노 치는 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칠 수 있는 곡과 아. 시간과 그런 건 좋아했죠. 저 이번에 작품 피아노 협주곡 3번 네. 예, 같이 하게 됐는데 네. 그 유나인 씨가 생각하는 이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네. 뭐 어떤 곡인지 좀 제가 요 며칠 전에 5번을 연주를 마치고 왔거든요. 3번도 같이 연습을 당연히 했는데요. 5번이랑 3번을 이제 비교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베토벤인 경우 고전 시대에서 제일 막내라고 해도 되나요? 제일 이제 끝자락에 네, 계셨던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에 계셨던 뭐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거를 많이 추구했고 어떻게든 변화를 하고 싶으셨고 그런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공부를 하면 베토벤은 끝없이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포르마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형식, 형태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3번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드라마틱하고
리리크하는 대비라고 해야 되나? 네. 대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하이든이나. 근데 그 안에서 3번은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딱 봤을 때는 선명한 악과 선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선명한 대비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공부를 하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네, 3번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위대한 곡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부지자님이 단어 선택을 도와주는 그런 희귀한 감격을 먹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날이 오네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3번에 또 다른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3번이 유일한 단조 곡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네네 베토벤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콘체르토에서 단조가 별로 없어요.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연구를 하면 끝없이 나오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번은 유일한 게 너무 많아요. 아, 유일하게 유일한 게. 모든 곡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연주자들이 되게 그런 특별한 점을 캐치를 하네요.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시간에서 정말 이렇게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관객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듣지 못했던 얘기들 좀 더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이제 연습을 시작하나요? 아니면 연구라는 게 공부잖아요. 네. 근데 공부는 항상 해오는 거고 그리고 집중된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거는 연습을 하면서 뭐가 궁금한지를 내 스스로에게 뭐가 궁금한지를 이제 캐치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정해진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하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아까 아무것도 못해요. 피아노 하고 싶을 때 안 돼요. 다 4살이니까 가능한 연습은 하기 싫다고 내가 치고 싶은 거 치겠다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은 꼭 채워야 되는 시간은 하고요. 아. 그리고 하고 싶으면 이제 더 늘려가는 거죠. 혹시 실례지만 그게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몇 시간 정도 하루에? 뭐 내가 뭘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다른데요. 다르구나. 뭐 곡을 아. 빨리 완성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 모든 시간을 아. 곡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이라는 게 꼭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닌 그쵸. 거니까요.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명한 선택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왠지 그분들이 나중에 뭘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유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육자 얘기를 또 가지 않을까. 아, 교수나 진짜요? 뭐 이런 쪽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지 않을까.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네. 굉장히 말씀도 네. 아 네. 진짜요. 이게 진짜 맞으면 자리 깔아야 될 것 같은데. 관객들에게 혹시 내가 이런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음악을 들어도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배치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아, 선입견이나 편견 네, 없이. 선입견이나 아. 편견이 없이 음. 내가 연주하는 거는 팩트는 팩트로 남는 거거든요. 유나인이 연주하는 건 유나인이 연주하는 거고 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지만 그런 선입견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순간이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남아가지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순간들로 남으려면은 어떠한 생각 없이 어떤 선입견 없이 그냥 그 시간만에 충실할 수 있는 보통 그 선입견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작곡가의 작품은 이런 식의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들어오는 관객들? 그런 것도 그렇고 어쩌면은 베토벤은 이렇게 쳐야 되고 뭐 내가 들은 뭐 누구 호르비츠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치고 뭐 저렇게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시고서 그게 어떤 연주자와 관객들의 소통이나 교감을 100% 하는 좀 방해가 될까요?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래식은 이제 어떻게 됐든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클래식 음악도 지켜온 어떤 그런 소중한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연주를 딱 들었을 때 틀렸어라는 생각은 음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 네, 그런 건 들어요.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어느 정도의 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클래식 네, 음악이니까. 내가 작곡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편곡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켜야 되는 어떤 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해석을 조금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조금 자유롭게 연주하는 거는 너무 그 선이 너무 미묘해가지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공연 마시모 지휘자님과 함께하게 네. 됐는데 네. 어떻게 마시모 지휘자님과 함께하게 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너무 설레죠. 그냥 아, 설렘. 아, 그래요? 너무 잘생기세요.
네? 그건 아니대요. 그건 아니고 너무 좋대요. 마시모 지휘하시는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근데 저 있어요? 연주도 들은 적 있어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예. 네, 조적 피아니스트님과 같이 함께 아, 연주 쇼스타코비치. 그때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같이 예. 네 예. 그때 연주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죠, 당연히. 자리만 아쉬웠어. 제가 저기 어디 앉아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 이렇게. 아, 네. 혹시 그 마시모 지휘자님의 어떤 음악적인 특징 같은 게 느끼신 거 있나요? 관람객 입장에서 약간 당연히 들어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저 무대였으면은 한 상상을 나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네. 무대에 있었으면 나는 네. 이렇게 표현했을 아니, 텐데. 굉장히 너무 편하게 연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죠. 저는. 경희비가 다시 한다고 하면 이번에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말고 또 하고 싶으신 곡이 있나요? 라벨 콘체르토. 라벨. 네, 라벨 콘체르토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몽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유의 음색이지만 굉장히 아까 데뷔시 말씀도 하셨는데 약간 그런 프렌치 모든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딱 그런 그런 느낌에 거? 굉장히 아. 마음이 가나 봐요. 약간 지금 그 몽글몽글. 몽환적이고 막 알 수 없고 그래요. 마음. 본인 입으로 하긴 좀 낯뜨거울 수는 있는데 본인 혹시 음악에 대한 본인 피아노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난 모든 작곡가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언제 그 매력을 모르는 게 제일 큰 매력이 아닐까요? 이거 그대로 쓸 수 있을까? 이거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는 매력을 공연장에서 직접 저희가 느끼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운동도 하긴 해요. 갑자기 아니 뭐죠 이게 이렇게 딱 주먹쥐기. 아니 그 플랭크대. 그러니까 10분, 15분 이렇게.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10분은 안 맞아요. 돼요. 네.